시중에 돈이 많은 경우 경기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으로 대표되는 물가 상승과 경기 과열에 따른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중앙은행은 시중의 통화량을 인위적으로 줄여 경기를 안정화시키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이를 긴축 통화 정책이라 합니다. 최근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미국의 고강도 통화 긴축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역사적으로 세계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통화 긴축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과거 미국 통화 긴축이 세계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는 대공황의 악몽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미국의 1929년 대공황과 1937년 2차 대공황 모두 긴축 정책에서 유발된 측면이 있습니다. 1929년에 시작되어 1939년까지 세계적으로 경제의 하강 국면을 대공황이라고 합니다. 대공황의 발단은 미국이었으나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생산의 위축과 가혹한 실업, 그리고 심각한 수준의 디플레이션을 경험했습니다. 대공황의 참담함을 잘 나타내는 통계는 실업률입니다. 미국의 경우 실업률은 1929년의 경우 3% 수준이었으나 공황의 수렁이가 깊었던 1933년에는 농업 부문을 제외한 실업률은 무려 37%에 이르렀습니다.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 3명 가운데 1명이었으니 그 경제적인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지경이었습니다. 미국은 1차 대전 후 상당한 호황을 누렸습니다. 전쟁 피해가 없던 미국으로 유럽 등지에서 자금이 몰려오면서 유동성이 풍부했습니다. 주가가 고점이었던 1929년의 주가는 저점이었던 1921년에 비해 무려 4배나 상승했었습니다. 확장기의 경기로 인해 기업은 높은 이윤을 낼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주식 배당금은 상승했었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인기가 높았습니다. 고임금 혜택으로 노동자는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으며 저축된 자금은 주식에 투자되었습니다. 라디오 코프 오브 아메리카 주가가 1920년 1.5달러에서 1929년에는 400배 수준으로 치솟는 등 증시의 광풍이 불었고 부동산 투기도 심해졌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1928년 2월부터 갑자기 긴축에 들어갔지만 버블은 이미 너무 부풀어 있었습니다. 1929년 10월 월가 대폭락이 벌어졌고 경제는 대공황에 들어갔습니다. 주식시장의 대붕괴가 시작된 10월 29일부터 11월 13일 사이의 2주 동안에 증시에서 소멸된 주식 가치는 당시 돈으로 무려 300억 달러였습니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지출한 전비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의 재앙은 실물 부문에도 지대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주식시장의 붕괴로 인하여 총수요가 현저하게 감소했습니다. 소비자의 내구 소비재 구입이나 기업의 신규 투자는 현저하게 위축됐습니다. 금융위기에 따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현저하게 증폭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주가 폭락으로 인한 부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다 할지라도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안함은 소비 지출을 위축시켰습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의 대붕괴와 대공황과는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대붕괴가 생산과 고용의 감소를 초래한 것입니다. 1937년은 대공황 이후 취임한 루스벨트 대통령의 공격적인 재정과 통화 정책으로 경기가 회복기에 들어섰던 시기입니다. 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자 과잉 유동성을 우려한 연방준비제도에서 3번에 걸쳐 지급 준비율을 50% 인상하는 등 조금씩 유동성 회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경제 주체들이 연방준비제도의 시그널을 긴축으로 해석해 신용시장이 다시금 얼어붙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다우존스 주가지수는 1932년 7월 8일 저점을 찍은 뒤 1937년 3월 10일까지 371.6% 올랐다가 이후 1년간 다시 49.1% 폭락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출구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증시가 급락하고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대공황은 1930년대 말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럼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을 통하여 대공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1900년부터 100년 이상 동안 3년 전 대비 실질 GDP의 변동률을 보여줍니다. 평균 3년 기간 동안 실질 GDP는 10%, 연간으로는 3% 남짓한 성장률을 보입니다. 그러나 경기 변동으로 인해 실질 GDP는 이 평균선을 중심으로 등락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 사건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하나는 1930년대 초에 실질 GDP가 대폭 감소한 것이고, 또 하나는 1940년대 초에 실질 GDP가 대폭 증가한 것이죠. 두 사건은 모두 총수요의 변동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1930년대 초에 극심한 경제적 재앙은 대공황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미국 역사상 단연코 최대의 경기 침체였습니다. 1929년부터 1933년에 실질 GDP가 27% 감소했고, 실업률은 3%에서 25%로 상승했죠. 같은 기간 동안 물가 수준은 22% 하락했고,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산출량이 줄고 물가가 하락했습니다. 경제사학자들은 아직도 대공황의 원인에 대해 논쟁을 벌이지만, 대부분의 설명은 총수요의 대폭적인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수요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죠. 많은 경제학자들은 통화량의 감소 때문에 총수요가 감소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1929년부터 1933년 사이에 통화량은 28% 감소했죠. 통화량이 이렇게 감소한 것은 은행제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게들이 재무 상태가 불안한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고, 은행들은 더욱 신중해져서 지급준비금을 더 많이 보유함에 따라 부분지급 준비금 제도 하에 예금 통화 창출 과정이 역으로 작동하여 통화 승수가 작아진 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통화량을 증가시키지 않았으므로 통화 승수의 감소를 상쇄하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통화량이 감소했습니다. 몇몇 경제학자들은 총수요가 감소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기간 중에 주식 가격이 90% 하락하여 가계의 자산이 감소해 소비가 위축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은행제도의 문제 때문에 기업들이 신규 투자 프로젝트와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서 빌릴 수 없었고, 이로 인해 투자 지출도 감소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대공황 기간 중에 동시에 작용하여 총 수요가 크게 감소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1940년대 초의 호황은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분명한 원인은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미국이 해외에서 전쟁을 수행함에 따라 더 많은 자원을 군에 투입해야 했죠. 1939년부터 1944년 사이에 정부의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은 거의 5배로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총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미국 경제의 재화와 서비스 생산량은 거의 2배로 늘었으며, 물가 수준은 20% 상승했습니다. 물론 정부가 여러 부문에서 물가 통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이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1939년 17%에서 1944년에는 미국 역사상 가장 낮은 1% 수준으로 하락했죠.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로 경제인싸되기.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이 제안하는 더욱 쉽고 재미있는 공부 방법. 경제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